네, 어, 지금 6월 20일 오후 4시 17분 지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제 사무실을 좀 새로 옮겼어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조금 자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저 공유 오피스에 있을 때는 방송할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 약속대로 여러분들한테 그 기말고사 서머리 해주기로 했죠. 82문제에 대한 서머리 좀 해줄 건데, 어, 그냥 답만 좀 외우지 말고, 물론 제가 이제 이 82문제를 다 풀면서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지루할 것 같아서 간단간단하게 설명할 건데, 그 답 위주로 얘기하겠죠. 근데 이제 이 문제의 질문을 잘 보고요. 긍정적인 질문과 부정적인 질문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써야 돼요. 안 그러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문제 출제할 때 여기는 나와 있는 대로도 하지만 일부 문제는 이제 반대로 낼 수도 있어요. 신경을 좀 써서 답만 외우면은 물론 답만 외우면 100점 만점에 50점 정도는 받겠죠. 하고 집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번 문제는 물의 비열과 자멸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서술 문제잖아요. 서술 문제를 내게 되면 제가 이제 시간은 한 5분 정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50문제 정도 출제를 하고 시험은 50분. 이게 이제 오픈북성이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주면 이게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만들어지겠죠. 형평성의 문제도 생길 거고. 그래서 공부하지 않으면 답을 못 쓸 정도의 부족한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공부한 사람들은 뭐 보자마자 답을 쓸 수도 있겠죠. 자기가 쉬운 문제는 빨리빨리 풀고 뭐 모르는 문제는 뭐 이렇게 다른 자료를 찾아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이런 이제 기회적인 건 본인들이 알아서 쓰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는 그렇게 하고요. 2번 문제는 어, 2번 문제는 뭐 단백질이죠. 뭐 요거는 뭐 동물 세포의 구성 성분뿐만 아니라 효소, 호르몬, 주성분의 유전 현상, 생명 현상에 관여하는 영양소. 이게 너무 쉬운 문제죠. 자, 어려운 문제는 좀 설명을 하고요. 쉬운 문제는 그냥 답만 얘기할게요. 3번은 성장 중인 가축에게 요구되는 성분, 가장 체내 축적이 왕성하게 이루어진 성분이고요. 단백질이죠. 그다음에 단백질에 대한 설명을 좀 옳지 않은 거,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옳은 것이 아니고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다른 건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2번 보면 세포 원형질의 주요 성분이 단백질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세포의 원형질 주요 성분은 그 대부분의 주성분은 단백질이잖아요. 이게 이제 잘못된 거죠. 옳지 않은 거죠. 그다음에 5번으로 갑니다. 5번 보면 보기가 있어요. 1번 쿠퍼, 2번 아스파틱 애시드. 쿠퍼는 미네랄, 얘는 아미노산, 아스코빅 애시드는 비타민, 올레익 애시드는 지방산이죠. 그러면 여기 보면 아미노산이 뭐냐 이거죠. 아미노산이 뭐예요? 기억이에요? 니은이에요? 디귿? 이거죠. 니은이죠. 아미노산이. 아미노산이 니은인 걸 찾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 중에서 비타민이 뭐냐? 비타민이 아스코빅 애시드잖아요. 그다음에 지방산이 뭐냐? 리을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너무 쉬운 문제죠. 항 아미노산 세 개 있잖아요. 메치오닌, 시스테인, 시스틴. 그죠? 그 중 셋 중에 하나겠죠? 뭐예요? 메치오닌이죠. 여기다가 제가 뭐 질문을 좀 바꿔가지고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답만 외우면 안 됩니다. 7번이에요. 질소를 포함하지 않는 거. 뭐 다 질소, 비단백질 질소, 뭐 요소, 메치오닌, 아이신 이거는 아미노산은 단백질이니까 단백질은 질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요소는 비단백질 질소화합물, 질소 가지고 있는 거죠. 포도당이죠. 자, 그리고 반추동물에서 주된 에너지 공급이 되는 영양소는 반추동물이고 쉽게 얘기하면 소잖아요. 소사료에서 에너지 공급으로 주로 사용되는 영양소는 지방과 탄수화물인데 지방이 주 에너지 공급은 아니죠. 지방 함량이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마블링 때문에 마무리 때 지방 함量좀 높긴 하는데 주 성분은 탄수화물이죠.
사료를 분류해서 NFE는 가용 무질소물이잖아요. 나이트로젠 프리 익스트랙트 자죠. 이거는 이제 NFE 계산하는 게 건물이 100이라고 하면 100에서 우리가 옥수수를 기준으로 하면 좀 이게 빠르겠죠. 옥수수가 수분이 한 10% 정도 되고요. 그리고 단백질이 한 7에서 8% 정도. 그리고 지방이 한 2% 정도, 2에서 3% 정도 되죠. 물론 이제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회분이 2% 미만, 조섬유도 한 2% 미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NFE 계산하는 식이 볼륨에서 수분 빼고, 저지방 빼고, 저당분 빼고, 조섬유 빼고, 조회분 빼고, 그죠? 그죠? 네, 그렇게 계산을 해요. 그러면 이제 70에서 80% 정도가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NFE 함량이에요. 근데 옥수수의 전분의 함량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70%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NFE를 뭐로 추정을 하냐면 전분가하고 비슷해요. 물론 이제 전분가 외에 단당류, 포도당이나 뭐 프럭토스나 이런 것들도 이제 거기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NFE는 전분 플러스 단당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뭐예요? 1번이겠죠. 그다음에 단당류 섞어자는 거, 뭐 2당류나 3당류 아니면 다당류죠. 보면 뭐예요? 락토스죠. 락토스는 글루코스와 갈락토스가 결합된 2단우죠. 11번 CH 단당류의 탄수화물의 CH 결합 비율은 1대1대 1이라고 했죠. 1대1.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자, 가용 무질소물 2당류에 해당하는 거 밑에서부터 볼게요. 갈락토스, 프럭토스, 리보스 이거는 이제 전부 다 단당류죠. 스크로스가 글루코스와 프럭토스와 결합된 거죠. 2당류죠. 자, 갈락토스가 아니죠. 글루코스나 프럭토스가 1대1로 결합된 거. 사탕수수에 많이 들어있는 거. 뭐야? 설탕이죠. 그 다음에 탄소, 수소, 산소 비율이 다당류하고 달라서 탄수화물로 간주하지 않는 거. 이거 수업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니근이죠. 비율도 다르고 다른 성분도 결합되어 있죠. 그 다음에 각 영양소의 기능 설명을 옳지 않은 거는 제가 비타민 D가 괴혈병 이상하죠. 그죠? 코발트는 비타민 B12, 우리가 시아노코발라민, 올레인은 비필사, 지방산, 실세는 함, 유황, 아미노산. 그 다음에 무기영양소에 해당되는 거, 미네랄과 물이잖아요. 동물에 필요한 영양소의 특성 중 맞는 것은, 옳은 것은 있죠. 인지질은 단순지방 아니죠. 복합지방이죠. 전분은 단당류가 아니라 다당류죠. 메치오닌은 필수 아미노산인가요? 맞죠. 칼륨은 미량 요소인가요? 아니죠. 네. 우리가 그 마이크로 미네랄과 매크로 미네랄 구분하는 거 공부했죠. 매크로에 포함되는 게 이제 칼슘과 인과 칼륨 반드시. 그게 이제 NaCl, 그다음 마그네슘 같은 외웠죠. 답은 뭐예요? 그죠? 그다음에 카로틴 하면 비타민 A죠. 그다음에 카로틴 함량이 가장 풍부한 계절은 여름, 봄, 어디 여름이겠죠? 그다음에 반추에서 합성되지 않은 비타민, 지옥성 비타민 K 빼고, 그다음에 반추에 미생물이 합성 공급할 수 있어서 할 수 없어서 보충해줘야 됩니다. 따로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지용성 비타민 중에서 비타민 K 제외한 거, 그죠? 자, 젖소의 1인 내에서 합성할 수 있는 비타민은 비타민 B그룹이죠. 뭐 쉬우니까 단문. 그다음에 결핍증 조합으로 잘못된 거. 우리가 이제 홍반병은 펠레그라, 그죠? 펠레그라는 나이아신이겠죠? 다른 건 문제 없어. 그다음에 탄수화물의 영양적 기능을 설명하는 것 좀 옳지 않은 거. 탄수화물의 기능이 잘못된 거죠? 다 맞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헤모글로빈의 주성분으로서 헤모글로빈은 단백질이잖아요. 햄 단백질. 또 뭐겠어요? 단백질이죠. 탄수화물은 아니죠. 그다음에 25번. 저쪽 탄소에서 탄수화물의 가장 중요한 영양적 기능은 에너지 공급이죠. 탄수화물 기능 중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 그죠? 다른 거는 큰 문제 없는데, 여기 보면 체내에서 지방으로 축적된다 그러는데, 좀 이상하죠? 그죠? 탄수화물로 축적이 되죠, 글라이코겐 형태로. 그 다음에 지방 1g은 9kcal, 9.25 이렇게 되겠죠? 9kcal. 그 다음에 당류가 포도당으로 변화돼서 사용되는 것을. 포도당이, 당류가 포도당으로 되는데, 네, 잘못된 걸 찾으라는 거죠. 지방 합성, 물로 살아서 에너지 발생, 여분은 글라이코겐, 필수 아미노산의 탄소 공급.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가 필수 영양소로 하는 것은 몸에서 합성이 잘 안 되죠. 4번. 그다음에 29번 간과 근육의 글라이코겐이죠. 그다음에 1ATP, 38ATP 1분자가 포도당 1분자 38ATP. 그다음에 케톤바디가 생기는 원인, 케톤바디는 그건 마라톤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노가다를 하거나 심하게 이렇게 피곤한 일을 했을 때 그때 원활하게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증상이죠. 케톤바디가 생기는 거. 지방이 산화할 때죠. 그때를 생각하면 그 TCA 사이클 얘기했잖아요. TCA 사이클에서 그 구연산회로에서 TCA 사이클 구연산회로예요. 크랩스 사이클이었죠. 옥살로아세테이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옥살로아세테이트가 많다면 여기 보면 4번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많다는 얘기는 TCA 사이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문제가 언제? 옥살로아세테이트가 부족할 때죠. 부족할 때. TCA 사이클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옥살로아세테이트가 많다는 얘기는 TCA 사이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미토콘드리아의 TCA 사이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면 옥살로아세테이트가 당연히 줄 수밖에 없죠. 자, 간에서 당뇨분해 이상이 있을 경우 초산과 낙산이 많은 경우 포도당의 섭취가 매우 적은 경우 이거는 케톤바디와 관련이 있는 거죠. 단위 가축에서 가장 중요한 거 글루코스죠. 그 다음에 반추동물의 타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쭉 보면 틀린 거 찾으라고 했죠. 일치, 고착증 예방, 그리고 저작과 삼중 덕분. 탄수화물 분해 요소가 들어있어 전부를 분해한다고 그러는데 반추동물의 타액에는 탄수화물 분해 요소가 거의 들어있지 않다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그 다음에 34번 치매 기능으로 옳지 않은 쭉 읽어보면 이 첫 번째가 좀 이상한 거 볼 수 있어요. 하루에 입으로 토출하는 것을 막아주면 우리가 반추가 잘 안 되겠죠. 반추를 잘 되게 하는 게 타액이죠. 그럼 문제 없습니다. 자, 위액의 주된 작용. 위액의 pH가 좀 낮은 편이죠. pH가 낮다는 얘기는 살균력이 있다는 거고, 분해에 도움이 된다. 주된 메인 그 작용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 문제. 반추동물 사이 중에 용량이 가장 큰 거. 1, 2이겠죠. 그죠? 생물 서식어 반추이고요. 여기서 가장 용량이 큰 거는 1, 2입니다. 1, 2를 우리가 루멘이라고 하고요. 2위는 레티큘럼, 3위는 오마즘이죠. 4위는 업마즘이죠. 그 다음에 반추동물에서 이게 수분을 흡수해서 내용을 농축시키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혈액이 많이 분비가 되면 반추에 도움이 됩니다. 2와 2에서 정도 됩니다. 4위는 진짜 위라고 했죠. 진짜 이거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묽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묽어지지 않게끔 농축을 시키는데 3위가 하는 역할이에요. 3위는 아까 오브마즘이에요? 오마즘이에요? 오마즘이죠? 그 다음에 진짜, 진위를 물어본 거예요. 진짜로 이런 화학적인 서화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진위죠. 4위죠. 자, 벌써 절반 풀었네요. 자, 갓 태어난 송아지로부터 점차 성장해서 성화가 되면서 이 용적이 변화되는데요. 보통 이제 갓 태어난 그 송아지는 우리가 반추동물로 보지 않죠. 반추동물로 보지 않고, 어떻게 보냐면 이제 일반 그냥 동물로 봐요. 그래서 반추이, 그러니까 1위와 2위는 별로 발달이 좀 안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송아지한테 그러니까 큰 소 사료를 먹이면 안 돼요. 그냥 반추 역할이니까 반추보다는 일반 진위가 더 크겠죠. 그죠? 그다음에 음식의 소화를 해서 펩신이 분비되는 다계 기관, 다계 소화기관 위가 두 개가 있죠. 기저드라고 하는 근위가 있고요. 그다음에 선이라고 하는 진위가 있죠. 진위, 선이죠. 그다음에 돼지와 달리 닭에만 있는 거 소낭입니다. 이 소낭은 제가 이제 중학교 때는 소낭을 위에 범주에 넣었어요. 위가 세 개 있다고. 소낭과 근위와 진위가 있다고 했는데 바뀌었죠. 그 후에. 이 소낭은 식도가 좀 변형된 거죠. 소낭. 닭의 소장에서 분비되지 않는 효소, 이거는 이제 포유동물과 조류를 구분하는 거죠. 포유동물 젖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락토우즈라고 하는 유당을 분해해야 되니까 락테이즈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닭에는 락테이즈가 없죠. 43번입니다. 탄수화물 소화에 관여한 효소는 뭐냐라고 물어보고 이거는 뭐 아미노áci드. 너무 쉽죠. 그다음에 단위 가축에서 분비되지 않는 탄수화물 소화 효소는 아까 42번 문제하고 뭐예요? 락테이즈죠. 자, 45번입니다. 소화기관에서 전분의 최종 분해는 전분은 분해돼서 뭐가 돼요? 체중당이 되죠. 자, 소화에 대한 각종 영양소 최종 산물을 나타내는데 잘못된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분은 분해가 되면 포도당이 되죠. 자,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이죠. 콜레스테롤은 아니죠.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셀룰로스 유기산이라고 써졌는데 요거는 이제 그 반추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추위를 들어갔다고 하면 셀룰로스가 결국 이제 뭐가 되냐면 글루코스가 되는데 글루코스가 이제 반추위 미생물에 의해서 유기산이 되죠. 그다음에 유당은 포도당과 갈락토스가 되겠죠. 가축이 섭취한 탄수화물에서 소화를 용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효소가 분비되는데요. 스크로즈라고 하는 것을 분해하는 스크레이즈 최종 분해 상물이 뭐냐? 스크로즈는 뭐로 되어 있냐는 얘기죠. 스크로즈는 글루코스하고 프럭토스로 되어 있죠. 여기 있죠. 자, 간 문맥으로 흡수되는 지방은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거는 짧은 사슬의 지방이 뭐냐? 그러니까 여기 문제 이유는 지방의 사슬이 길면 간 문맥으로 흡수가 되지 않고 림프관으로 흡수된다는 얘기인데 이 문제는 조금 사실은 논란이 있어요. 이제 제가 기출문제 중에서 가져왔는데 기출문제로 만약에 이 문제를 내면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는 이제 TG가 있잖아요. 트리글리세라이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삼겹살에는 지방이 트리글리세라이드 형태로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산 3개와 글리세린이 결합된 형태로 있는데 이게 이제 소화기관에 들어오게 되면 모노글리세라이드나 디글리세라이드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됐다가 궁극적으로 이제 모노글리세라이드 그리고 지방산 패티애시드와 글리세린으로 분해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모노글리세라이드는 모노글리세라이드 지방산은 그냥 간 문맥을 통해서 흡수되는 걸로 최근 들어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TG 형태나 이런 것들은 저쪽으로 이제 림파구 있죠. 지방산에서 이런 것들은 이제 림파선을 통해서 흡수가 되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제는 조금 이제 논란이 있으니까 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실제로는. 근데 굳이 이제 여기 답을 찾자면 이제 짧은 사슬, 쇼체인 이름 좀 잘못되긴 했는데 쇼체인 패티시드 이름 잘못됐네요. 그 다음에 소가 섭취한 사료의 소비관, 체류기관에 대한 가장 대해서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있죠. 그래서 체류 시간이 길다는 거는 이제 쉽게 소가 이용할 수 있는 전분이나 단당류 이런 것들이 많으면 좀 짧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섬유소가 좀 많으면 좀 길어지겠죠. 그 개념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사료 위주로 급여하는 체류 시간은 짧아지죠. 사료 섭취량이 증가하면 소화물의 통과 속도는 짧아진다. 많이 먹으면 어때요? 늦어지겠죠. 정체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장내에서 소화물의 체류 시간이 길면 영양소의 흡수 이용은
오히려 좋아지죠. 그러니까 흡수될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전분이와 당류가 풍부한 소화에는 장내 속도가 짧아지겠죠. 이게 이제 다. 자, 그다음에 반추동물의 소화기관 중에서 섭취한 영양소를 가장 왕성하게 흡수하는 것이 소장이죠. 반추동물이니까 반추위 이렇게 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소장입니다. 한 30문제 남았죠. 탄수화물이 당류의 흡수 부위로 가장 적합한 것이 12제겠죠. 그 다음에 영양소 흡수 장소에 대한 거. 이제 아까 얘기한 좀 다른 거네요. 네, 여기 포도당에 대한, 이게 다른 건 딱 큰 문제는 없고요. 틀린 거 찾으라고 했어요. 포도당이 제4위에서 주로 흡수된다고 그러는데, 제4위에서는 단백질 대사가 주로 일어나잖아요. 포도당이 주로 흡수되지는 않아요. 반출 미세물의 기능이 아닌 거 쭉 나와 있는데요. 네. 비타민 합성도 있죠. 근데 대부분의 지용성 비타민 합성은 아니죠. NPN 성분을 가지고 단백질 만들어내고 비발성 지방산도 만들어내고 비타민도 합성하죠. 이게 틀립니다. 그 다음에 반추위 내에서 미생물의 섬유소의 최종 산물은 이제 이거죠. VFA죠. 반추위 내에서. 전분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반추 내에 있는 미생물이 아닌 것을 쭉 어려운 내용도 있을 거예요. 흑시니코나스, 콜로스디움, 베칠린 비브리오, 박테리오이드. 요게 있는데 이게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클로스디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장에 있는 그런 세균이죠. 반추에 있는 거죠. 절대현기성. 요거는 이제 거고요. 그다음에 현기성 발효 결과로 형성되는 휘발성 지방산에 해당되죠. 휘발성 지방산은 탄소수가 좀 작죠. 짧아요. 아세틱 같은 경우에는 탄소수가 2개, 프로피올릭 같은 경우 3개, 베트릭 같은 경우 4개죠. 탄소수가. 스테아릭 같은 경우는 18개죠. 긴 사슬을 가지고 있죠. 얘는 이제 휘발성 지방산. 그다음에 57번. 농사를 많이 급여하게 되면 이건 좀 외우세요. 프로피온입니다. 조사를 많이 먹이면 소산을 많이 나. 반추인의 휘발성 지방산 생산 비율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아세틱, 그 다음에 프로피온. 이것도 외우세요. 흡수되는 거, 흡수율. 이거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틸릭, 프로피오닉, 아세틱. 이거 외우세요. 그 다음에 휘발성 지방산 중에서 유지방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초산입니다. 아세틱.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풀을 좀 양질의 풀을 많이 먹이죠. 젖소에서. 그 다음에 반추동물이 손을 1위 이내 미생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하게 되는데 미생물과 관련이 있는 거죠. 자, 포화지방산을 집어넣어서 불포화지방산. 이게 반대죠. 불포화지방산이 반죽에 들어가게 되면 포화지방산 아니죠. 섬유소를 분해해서 니그는 이것도 아니죠. 요소를 이용해서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죠. 전분을 이용해서 아미노산을 분해하지는 않죠. 옳은 거. 63번. 제가 이제 62번 문제 그리고 20문제 남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문제 푸는 거 있잖아요. 풀릴 수도 있어요. 무조건 제 말만 풀면 안 됩니다. 30분 볼게요. 저기 있네. 답은 안 썼네요. oksal로아세테이트가 많은 경우, 그러니까 적어야 되는 거죠. 63번. 1위의 주작용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포화지방산이 불포화지방산이, 이건 좀 이상하네. 지방이 이게 들어가죠. 불포화지방산이 들어가서 포화지방산이. 이렇게 이제 설명했죠. 단백질이나 비단백질 질소 화합물이 이리에서 소화되지 않고, 항이나 소화되기 더 좋은 타입의 미생물질. 그거는 맞는 거예요. 이리에 존재하는 미생물질에 의해서 합성되죠. 그리고 타액에는 아미노이드 종밖에 없다. 맞죠? 그러니까 뭐예요? 답은 이거죠. 그 다음에 반추위에 생성된 프로피온산이 체내에서 포도당으로 전환되는데 필요한 미량 요소인 걸 외우세요. 코발트예요. 코발트.
그다음에 65번. 단추동물은 단위동물과 달리 섬유주성 탄수화물 주사를 이용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단위동물은 이용 못해요. 단추동물은 미생물 때문이죠. 위에서 주로 분비되는 위에 있는 단백질 분해요소는 펩신이죠. 펩신. 자, 단백질 분해요소가 아닌 거는 여기 좀 여러분들 레닌을 좀 헷갈려하실 수 있는데 레닌은 단백질 분해요소예요. 맞고요. 락테이즈는 이제 락토즈잖아요. 탄수화물이죠. 트립신, 펩신 맞고. 그다음 트립신 저희 이제 트립신 인입니다. 트립신이 제대로 일을 못하게 만드는 성분이죠. 이게 이제 대두 같은 데 많이 들어있죠. 생두. 아닌 것을 찾아오라 했어요. 단백질을 저희는 맞죠. 요소로 분해한다. 이게 분해하는 성분은 아니죠. 생코어 분해를 설사하지 맞죠. 끓이면 파괴돼. 2번입니다. 69번. 단백질의 분해성, 단백질 분해하는 아미노산인데 이둘 중에 하나겠죠. 분해, 단백질 분해성은 뭐야? 트립신이죠. 췌장하고 관계가 없는 거, 관계 있죠. 췌장에서는 인슐린이 나오고 탄수화물 대사에 영향을 주죠. 인슐린 글루카곤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염산이래요. 그 다음에 위 점막 세포에서 염산이 분비되는데 염산은 기본적으로 이 강산성의 성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육식동물 같은 경우 사자, 호랑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썩은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죠. 그 이유는 위액에서 분비된 염산 성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제 살균 문제가 있어요. 그 얘기는 이 문제 답이죠. 자, 염산의 기능이 아닌 거는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니까 위에서 미생물에서 일어나는 발효나 부패를 억제, 이건 맞죠. 12조약의 세크레틴 분비를 자극한다. 맞죠. 자, 여기 뭐 펩시노겐을 활력에 있는 펩신으로 만든다. 맞죠. 펩시노겐은 전구체잖아요. 위액의 pH를 높이는 게 아니라 낮추겠죠. 4번이 답입니다. 그리고 이제 헷갈려. pH를 높인다, 낮춘다. 산성도를 높인다라고 하면 맞는데 pH를 높이지는 않죠. 낮추는 거죠. 아미노산을 보내는 단백질이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는 경우는 뭐냐? 흡수돼서 호르몬을 해서 만들겠죠. 손발톱 만들겠죠. 우유나 달걀과 같은 체조직 만들겠죠. 근데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가 몸에서 합성이 잘 되는 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장에서 합성이 되면 안 되는 거죠. 73번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소. 특정 기간에 과다량을 급여시켜서 적응시켜야 된다. 이게 특정 기간에 요소를 많이 먹이면 소가 요소를 잘 이용한다. 그 얘기인데 그렇지 않죠.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밑에서 또 볼게요. 미생물은 반추 미생물 요소에 의해서 필수 아미노산을 합성할 수 있죠. 반추동물은. 그 다음에 반추 미생물의 영향으로 다량의 요소를 반추동물의 살에 첨가해도 큰 이상이 없다. 큰 이상이 있죠. 네, 큰 이상이 있습니다. 반추동물 내 미생물 요소를 이용해서 필수 아미노산을 합성할 수 없다고 되어 있네요. 여기 틀렸네요. 옳지 않죠. 이것도 옳지 않아요. 그 다음에 2번 섭취한 순단백이 반추동물에 의해서 반추 미생물에 의해서 아미노산과 분해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래서 특정 기간 먹이면 안 돼요. 적당하게 먹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량 요소 먹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필수 아미노산을 합성해낼 수 없다고 했는데 합성을 할 수 있죠. 반추에서. 요소를 이용하기는 부적합한 것 중은 단위동물 모자임 되어있죠. 중성지방은 지방분해에서 라이페이지에 의해서 어떤 물질 같은 지방산과 글리세롤 지방산이죠. 그렇죠. 지방이 세포벽에서 흡수되는 주 형태는 지방이 글리세롤이나 지방산. 지방의 소화흡수 과정과 관련이 없는 거는 마이셀 맞죠? 이 마이셀 형태를 트랜스아미네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미노산의 대상에서 미노키 같다는 거. 이건 지방이나 단백질이죠. 이버시피케이션, 칼로마이크도 다 지방의 소화와 관련이 있어요.
자, 가뭄액을 흡수하는 지방은 요거 이제 그 전 문제 3필 몇 번의 문제가 있었는데 짧은 사슬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애시드죠. 이것도 이제 제가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이 문제도 내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79번. 간으로부터 분비되는 담즙산의 중요한 기능, 담즙산의 기능 맞지 않은 거, 아닌 거라는 얘기죠. 지방 유화시키는 건 맞죠. 자, 지방산 콜레스테롤, 비타민 AD와 같은 카로틴 흡수를 돕죠.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돕는다고 했죠. 체장에서 분비되는 라이페이지를 활성화시키죠. 위에서 흡수된다는 의미가 아니죠. 위가 아니고 소장 이하에서 흡수가 되는 거예요. 장간순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위가 아니고 장에서. 자, 체지방과 역의 관계에 있는 건 물이죠. 50% 이상입니다. 50% 이상이 라고 좀 얘기를 하지 않으면 단백질하고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50% 이상이니까. 두 문제 남았어요. 자, 물의 생리적인 기능 설명한 거 좀 틀린 거 생리적인 기능하고 좀 다른 거죠. 시체 구성 성분이며 촉매제. 여기서 촉매제라는 의미는 요거는 엔자임을 얘기하는 거죠. 물이 엔자임 아니고 촉매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죠. 아닌 것 같은 게 아니라 아니죠. 다른 거는 문제 없어요. 그다음에 액티브 트랜스포트. 이거는 이제 에너지를 투여해서 이용을 하는. 다른 것들은 확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포도당은 이제 물론 확산으로 들어오긴 하는데 ATP를 소모해서 우리가 배웠죠. 에너지 대사에서. 그래서 답안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1번은 이거 이제 물의 비율을 자면 비율은 이제 뭐 1도 올릴 때 필요한 에너지가 없다. 그래서 물을 이제 1로 본다. 잡면은 가지고 이렇게 물이 이제 증발할 때 에너지를 가지고 날아간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원함을 느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잘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요구하는 거는 뭐 여기서 몇 페이지에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포인트를 잘 적으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문제는 지금 풀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했고요. 그거에 대한 질문은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잘 내용을 잘 들으면 될 것 같고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